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리액트 네이티브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플렉스를 좀 빠르게 이해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최대한 플렉스를 어, 제 경험적으로 필요한 것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렉스가 웹 개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웹에서 CSS 그 디스플레이 속성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CSS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렇게 줘가지고 개발을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플렉스는 이제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CSS 이렇게 해서 다루는 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뭐 더 부연 설명들 할 게 많지만은 너무 또 그쪽으로 가면은 필요한 것들을 이해하는데 집중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기본적인 얘기들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플렉스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이제 웹 개발을 하실 때 웹으로 넘어갔어요. 웹 개발을 하실 때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동작하는 플렉스가 웹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으세요. 네, 그거는 웹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리고 포지션 렐리티브 이렇게 그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디폴트 설정을 해줘야지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동작하는 플렉스랑 유사하게 동작된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의 플렉스를 좀 더 달아볼 거고, 기본적으로 그 플렉스 자체가 될 것 같아요. 뭐 리액트 네이티브랑 웹이랑 뭐 다르다 뭐 이런 걸 떠나서요. 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초점으로 플렉스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우선 플렉스는 안에 배치되는 이렇게 이제 위에 div 지금 아래로 보자고 했으니까 div 같은 게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 쓰는 뷰가 있죠. 네, 뷰 안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그 자식 화면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일단 하나 있습니다. 플렉스 안에. 예, 그 요소들을 뭐 다는 아니고 정말 현업에서 많이 쓰는 거 그것만 좀 볼 건데요. 그게 네, 이렇게 뷰가 있고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자식을 다루는 속성들 이렇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여기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자식을 다루는 속성들입니다. 그러면 우선 플렉스 다이렉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쉬운 건데 플렉스 안에는 이제 플렉스 다이렉션으로 그 알아볼 수 있는 게 로우, 컬럼, 그러고 로우 리버스, 컬럼 리버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보시면은 로우 리버스가 어떻게 되냐 그 플렉스 다이렉션은 네, 네, 우선은 로우는 기본적으로 저기 어딨냐 화살표 네, 로우는 이렇게 가는 게 로우고요.
그러고 컬럼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컬럼이겠죠. 내려가는 게 컬럼입니다. 그래서 배치가 뭐 이렇게 되겠죠. 컬럼 속성이면은. 네. 그래서 플렉스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리버스로 하면은 당연히 순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는 게 리버스라고 보시면 되고, 얘 또한 똑같이 반대로 가는 게 리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차일드를 배치할 수 있다. 그런 속성이 바로 플렉스 다이렉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렉스 다이렉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A라고 할게요. A, B, C만 알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를 다시 B. B는 뭐냐? 수평축입니다. 수평축. 그래서 플렉스 다이렉션이 아니라 justify content라고 불리는데요. 얘가 수평축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거. 얘가 만약에 로우였어요. 로우. 만약에 로우였는데, 그러면은 로우면은 이쪽으로 가죠. 네, 로우인 화면이에요. 이제 로우라고 안 써도 아셔야 돼요.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거. 네, 그 플렉스 다이렉션이 로우인데 얘가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됐죠? 그 justify content 수평축을 얘기할 건데, 그 여기 속성으로는 플렉스 스타트 그리고 센터 플렉스 엔드 그리고 스페이스 비트윈 하고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저는 우선 이거 네 개만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개념만 알면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그 다음에 좀 더 수월하거든요. 먼저 이것저것 다 알 필요 없이, 이것도 이제 리버스도 필요 없어요. 로우 콜륨이 있다 알고, 플렉스 스타트, 센터, 엔드, 스페이스 비트윈이 있다 이렇게 아는 게 초반에는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다 알려고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수평축으로 가는데, 이제 플렉스 스타트는 이렇게 얘가 좀 더 작은 자식이 있다고 하면은 수평축으로 가는데 플렉스 스타트로 배치를 하면은 요렇게 이제 배치가 됩니다. 여기 이제 플렉스 스타트고, 그러면 이제 플렉스 센터를 볼 건데요. 플렉스 센터로 하면은, 죄송해요. justify content인데 센터로 하면은 얘가 이렇게 가운데로 배치가 되는 거고, 플렉스 엔드로 하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스페이스 비트윈은 뭐냐? 얘를 다 채워서, 사실 아까 뭐 기본적으로 여기 패딩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좀 띄워놨는데, 패딩이 없다라고 하면은 플렉스 스타트가 뭐 이렇게 돼야 되고요. 패딩이 조금 있다고 가정을 해서 그냥 제가 좀 띄어띄어 한 건데, 플렉스 엔드는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센터도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비트윈은 얘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justify content가 수평축으로 되는 거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그럼 이제 뭐겠어요? 세 가지만 자식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알면 되는데요. 얘가 온라인 아이템스가 있습니다. 얘는 수직축입니다. 수직축이고, 뭐 이상하게 잡혀있네요.
자, 수직축인데 그러면 조금 더 넓게 해서 한 이렇게 봐볼게요. 그러면 수직축은 스페이스 비트윈이 없고 이렇게 있어요. 온라인 아이템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좀 더 속성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그렇게 알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다 알려고 공부하다가 더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다가 이런 경우에 좀 더 찾아보는 게 좋아요. 내가 Justify 컨텐트랑 온라인 아이템스에서 뭔가를 아쉬운 게 있어. 이런 거까지 여기서 하면 수지축에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럴 때 찾아보는 거지. 그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수직축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그 요렇게 이제 플렉스 다이렉션이 컬럼일 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수직축이면은 컬럼일 때는 얘가 요쪽으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얘가 컬럼일 때는 요런 얘를 요거의 영향을 받고, 로우일 때는 컬럼일 때는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로우일 때는 그 요렇게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justify 컨텐트는 반대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화면을 헷갈리게 그려놨는데 다시 돌아오면은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자식을 배치했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완전히 기본 속성이에요. 이게 justify 컨텐츠도 플렉스 스타트고 온라인 아이템스도 플렉스 스타트입니다. 이게 완전히 기본 속성인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온라인 아이템스를 센터로 주겠다 그러면은 얘가 수직축을 관할하기 때문에 수직축에서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아이템스가 센터일 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아이템스가 플렉스 엔드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거는 플렉스 다이렉션이 로우일 때의 기준입니다. 그럼 플렉스 다이렉션이 컬럼일 때를 보겠습니다. 그럼 컬럼일 때는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이제 세로로 배치를 하니까. 그럼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직축이 달라집니다. 요게 수평축이 되니까 얘가 justify 컨텐트가 되고요. 얘가 수직축이니까 그럼 여기서 온라인 아이템스를 센터를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플렉스 엔드로 할 거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은 이제 여기 자식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배치할 수 있을지 충분히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justify 컨텐트랑 그 온라인 아이템스가 센터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날을 배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식을 다루는 속성을 알아봤는데, 두 번째는 플렉스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나를 자신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알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여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플렉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셀프입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자식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잖아요. 여기서 온라인 아이템스는 나중에 볼 거고, 자, 만약에 이 친구가 있어요. 플렉스는
좀 상위의 어떤 친구들이 있어야 그 내가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런 애가 이제 Justify Content Center, Align Item Center로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나의 크기를 좀 플렉스를 달아서 조절을 하고 싶어.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플렉스 1을 쓰면은, 플렉스는 수평축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수평축으로, 얘도 수평축입니다. 그러니까 로우일 때는 플렉스가 1이면은 얘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날 거고, 그러고 컬럼일 때 플렉스가 1이면은 반대로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자신을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 플렉스 속성을 통해서. 네. 그리고 물론 이제 플렉스 1이라고 하는 거는 플렉스 베이시스랑 뭐 네, 그 다른 속성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함축한 개념인데요. 이것도 처음부터 굳이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몰라도 그렇게 처음에 UI를 웬만하면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반응형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좀 다룰 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 개념이라서, 우선은 플렉스 1 이렇게 수평축을 늘릴 수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온라인 셀프입니다. 온라인 셀프는 그 요것도 뭐 플렉스 스타트, 아닙니다. 그리고 플렉스 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되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치만 하시면 됩니다. 그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선 잠깐 돌아가서 플렉스 이걸 좀 더 볼게요. 하나만 이제 봤는데 얘가 이제 두 개 정도 있을 때도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플렉스 1로 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로우예요. 로우 컨테인 그 저스티프 그 플렉스 다이렉션이 로우인 컨테이너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플렉스 1, 그리고 얘를 또 플렉스 1로 주면은 얘네들이 그 반반 나뉘어서 공평하게 1, 1이니까 반반 나뉘어서 움직이죠. 반반 나뉘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수평축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가중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0.5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가 또 여기를 늘리겠죠. 네.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온라인 셀프는 플렉스 스타트, 플렉스 엔드 센터 이렇게 있고요. 얘는 또 수직축입니다. 나를 그 수직축으로 늘리는 위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개념적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것들과 동일해요. 단지 대상이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플렉스가 1이고 얼라인 셀프가 스트레치면은 얘가 완전히 얘를 이제 채웁니다. 페어런트를 완전히 채우고, 네, 얘를 근데 얘가 이제 만약에 이런 엔드 플렉스 엔드면은 수직축이니까 로우일 때는 이렇게, 그리고 스타트일 때는 이렇게, 그리고 센터일 때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자식들을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나 자신을 배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뷰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금 더 팁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속성 정도만 더 알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포지션, 앱솔루트 포지션이랑 갭이라고 하는 건데, 플렉스 갭은 자식을 이제 줄 때 다른 속성 중에 하나라서 팁으로 사실 세 개까지만 알면 되는데, 얘는 이제 D로 조금 더 그 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D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원래 지원되지 않았던 건데, 아마 이게 리액트 네이티브 0.71인가? 네, 0.71부터 얘네들이 그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렉스벅스 갭이라고 해서 요거를 지원하고 있는데, 잠깐 보면은 요런 내용이에요. 그, 그 페런트가 자식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갭 10을 주면은 띄어쓰기 하는 겁니다. 띄어줍니다. 좋은 그림이 있어서 제가 굳이 그릴 필요가 없고, 여기 플렉스 갭이라는 게 있다. 그러고 여기서 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갭도 그 갭이라고도 쓸 수 있지만 컬럼 갭, 로우 갭 해가지고 하나만 지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엄청 뭐 화면이 많을 때뭐 마진 오른쪽 10 이렇게 주면서 돌리는 것보다 갭을 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앱솔루트 3번 앱솔루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근데 앱솔루트 속성은 이것도 사실 3번은 아니고 여 밑에 들어가는 약간 갭 같은 성격의 속성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식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포지션 이제인데 다른 것보다 앱솔루트 속성을 많이 쓰니까 이것만 좀 지정해서 쓴다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보통은 위에서 무언가를 지정했을 때 아래서 다 영향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 로우라고 했을 때 얘가 로우로 그 로우일 때 얘가 센터면은 이렇게 가기도 하고, justify 컨텐츠가 센터일 때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데, 앱솔루트는 만약에 얘가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지정을 했을 때 위에 걸 다 무시합니다. 위에 걸 다 무시하고, 얘가 그러면은 무시하고 안에 들어가는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 탑, 라이트, 레프트 버튼이 있는데요. 요걸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고, 여기다 조금 써볼게요. 포지션이 앱솔루트고, 그 레프트가 아니다, 라이트가 0, 그리고 탑이 0,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네, 이런 속성이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어레인지도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할 때는 레프트 0, 버튼 0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앱솔루트 속성을 넣으면은 다 무시하고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그럼 지정이 안 된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걔네들은 그대로 따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앱솔루트만 이렇게 따로따로 놓을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뭐 다 무시하고 여기다가 닫기 버튼을 추가한다거나 이럴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먼저 알면 좋을 것 같고, 요거를 다루는 거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화면 위에서 실습을 좀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컨테이너로 감싸고 있는 화면을 한번 볼 건데, 여기서 뷰라고 하는 데다가 저희가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이트가 48픽셀, 위치가 48픽셀인 어떤 배경이 파란색인 애를 만들어 볼 거고요. 네, 인풋가 빠졌네요. 그래서 다시 이 화면입니다. 얘를 한 4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4개 정도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이 다이렉션이 지정되지 않으면, 플렉스 다이렉션이 지정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얘가 컬럼입니다. 컬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가로로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배웠던 것처럼 로우로 하면 됩니다. 로우로 하면 되고, 색상이 빨주노초 파란불 해볼게요. 그래서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이렇게 해서 빨주노초, 블루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개로 이렇게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고 배웠던 것처럼 리버스로 하면은 얘가 오른쪽에서부터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그리고 컬럼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면 된다. 이제 아래 친구들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로우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들을 일정 간격으로 이제 가로로 꽉 채우고 싶어요. 수평축으로. 그러면은 아까 또 배웠던 것처럼 플렉스 1을 각각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윗을 무시하고 있죠. 왜냐면은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고요. 얘가 컨테이너를 바라보고 각각 일정 본인들이 비율만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마지막 것도 이렇게 해주면은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도 자식들도 나를 채울 수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아까 배운 거를 적용해 봤고요. 방금 보셨다시피 얘만 이렇게 열심히 채우면은 여전히 얘네들은 본인들 것만큼 채웁니다. 본인의 미스만큼 채우고, 안 채워진 영역들을 나머지 이 친구가 꽉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플렉스는 자식들이 서로 가중치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 값이나 설정해도 되고요. 이게 0.5도 괜찮고 0.5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경쟁을 하는데 다른 애들은 플렉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이제 경쟁을 하는데 조금 높아. 그럼 이게 결국에는 1과 2랑 똑같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여기를 빼고 그냥 안쪽에다 배치하고 싶어. 그럼 수평 가운데로 배치하고 싶다는 얘기죠. 가운데로 배치하고 싶으면은 얘가 얼라인, 잠깐만요. 수평축이니까 플랫 justify content죠. 여기서 센터로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또 이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럼 아까 배운 것처럼 수직축으로 하면은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플렉스 개념을 보여드리려고 그랬고, 마지막으로 요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이런 리스트들 많이 있죠. 여기 보면은 뭐 사람 사진 같은 게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그 내 아이디라던가 뭐 사용자 이름, 여기는 뭐 설명 같은 게 있을 거고, 이 친구를 팔로잉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버튼이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만들어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실습으로 저걸 해볼 거고, 다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저 리스트가 약 160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약 160 정도 되고, 위스는 잠시만요. 얘를 일단 빼고 여기만 이렇게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플렉스가 1이니까 위스는 채우면은 얼라인 셀프로 채우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160 좀 커 보이네요. 그러면은 100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 하이트를 명확하게 주지 않아도 돼요. 안에서 늘리고 싶으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이미지를 이제 쓰면은, 이미지는 제가 아무거나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소스, 뭐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width, 얘는 인라인으로 그냥 주겠습니다. height 80, width 80. 자, 없다고 나오죠. 네, 경로가 잘못된 것 같고요. 아이콘, 그냥 마스크 요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소스가 IC 마스크 이렇게 가져오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가운데로 정렬하고 싶으니까 플렉스 다이렉션을 로우에다가 얼라인 아이템스는 센터로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고 패딩을 좀 줘볼게요. 패딩을 한 16픽셀 주면은, 예,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줄 수 있고, 자, 하이트도 굳이 주지 않으면은 얘가 80에다가 패딩 들어가니까 96픽셀로 되겠죠. 네. 패딩이 16이 30이니까 좀 더 늘어나겠네. 32 더하기 80이니까. 그러고 버튼이 오른쪽 끝에 가 있고, 얘가 이렇게 가 있는데, 우선은 여기다가 뷰 같은 거로 감싸서, 얘는 플렉스 다이렉션이 컬럼이고, 타이포그래피를 써서 버디 1이 헤딩으로 줄게요. 헤딩 5가 톰 앤 제리, 그러고 밑에가 버디 이 정도로 줘서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패딩을 또 주고 싶으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마진 라이트 이렇게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는 방법이 리액트 네이티브 0.71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여기다가 갭을 주면은 8px 이렇게 주면은 얘가 알아서 차일드끼리 그만큼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안정적으로 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마진 같은 걸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결국에는 좀 더 크기를 이렇게 밀어내면서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완전히 페어런트 안에 차일드를 감싸는데 가끔씩 잘못된 계산 수치값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 화면 밖을 빠져나간다거나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약간 색상을 좀 보기 좋게 빨간색이 좀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버튼을 넣어 볼 건데요. 여기다가 팔로잉, 팔로우 이렇게 넣어봅니다. 얘를 끝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끝으로 보내는데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앱솔루트 속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되면은 얘는 무시하고 페어런트 안에서 이렇게 되죠. 그 얘를 0 이렇게 주면은 되고, 0이 아니라 뭐 16px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추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그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부러 이렇게 좀 오류가 있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얘도 이거 보이시죠? 그 실제로 이 친구를 너무 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안 좋죠. 얘도 이 글씨가 가려져 있을 거예요. 이런 현상을 알아서 좀 막을 수 있으려면은 그냥 앱솔루트 같은 걸 너무 억지로 많이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앱솔루트는 이런 현상이 안 생길 거라고 가정을 하고 혹은 괜찮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줘도 괜찮은데요. 이거를 이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면은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장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앱솔루트를 빼고, 이 상태에서 그럼 얘가 이제 밀리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감싸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플렉스 콜리밍이 되니까 다시 로우를 주고요. 다시 또 갭을 줍니다. 그러고 얘를 플렉스 1로 채우면은 크기가 딱 페어런트에 맞게 고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까지였고, 잠시만요. 그러고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잡혀 있는지. 여기까지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가끔 하는 실수인데 제가 해버렸네요. 이미지랑 얘가 감싸져야 되는데 얘도 지금 제대로 그 페어런트 안에 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플렉스 1로 해줘야 페어런트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면 이제 팔로우 버튼이 그 처음에 제가 원했던 이제 팔로우 버튼이 텍스트를 감싸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방지하려면은 보통 여기다가 이제 number of line 1 주고, 얘도 number of line 한 이 정도 줘서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영역을 차지하면서 오버플로우가 나는 현상들을 좀 방지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테스트를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했을 때 잘 되네 하고 넘어갔다가 어느 특정 상황에서 얘가 저렇게 간격이 안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플렉스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네,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 온라인 아이템 센터까지 딱 주면은 이게 나으려나 아니면 이게 나으려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낫겠네요. 이게 낫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막 늘어나도 네, 똑같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나을 것 같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플렉스를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들이 그래도 플렉스를 조금 어려워하는 이제 입문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콘텐츠 요청이 들어오면은 한번 잘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